혹시 매일 건강하게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계단이 갑자기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 즉 그것이 일으키는 해로움을 깨닫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매일 저지르는 조용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동안 과일이 몸에 좋고 자연적이며 건강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인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부 과일, 즉 우리가 매주 2번 생각하지 않고 먹는 과일들은 서서히 다리를 약화시키고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걷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하다고 광고되는 과일이 실제로 다리 힘, 균형 감각 및 이동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하고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혈액순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음식이 이제는 특히 특정 과일의 경우 조용히 우리를 아프게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해해 보이고 달콤한 맛이 날 수 있지만 속에는 혈당을 망치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다리에서 힘을 빼앗는 산, 설탕 및 화합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손상이 느리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의 깊은 통증, 사라지지 않는 허벅지의 통증, 짧은 산책 후 무릎에 이상한 뻐근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이 피해야 할 최악의 유입가지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다리를 통증, 쇠약 및 장기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과일들은 각각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과일 그릇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통증 없이 유지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기다려온 각성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목록의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겸 효과로 칭찬받지만 노인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1. 파인애플. 조용한 염증 유발자.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이고 즙이 많고 상쾌하며 수년 동안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덕분에 천연 한겸제로 칭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이 염증을 줄인다고 믿지만 노인에게는 조용히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천연 설탕과 강력한 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설탕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특히 60세가 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더 민감해지고 더 섬세해집니다. 이전처럼 혈당 급증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은 그 효능에도 불구하고 혈류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천연 설탕을 공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까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그 급증은 다리, 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혈액순환을 약화시켜 다리에 도달하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통증, 피로, 부기, 짧은 산책 후 허벅지의 둔한 통증, 일어설 때 무릎의 뻣뻣함,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발목에 갑작스러운 통증 등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설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산성입니다. 그 산은 특히 관절염이나 염증을 이미 앓고 있다면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무릎, 엉덩이, 발목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에 연료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먹은 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유명한 효소 브로멜라인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은 파인애플이 크고 명백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통증이나 명확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조금씩 스며들어 어느 날 갑자기 이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부분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과일이 매년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파인애플을 싫어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만성다리 통증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부기로 고생하고 있다면 언제 충분하다고 말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손상은 조용하지만 실제적입니다. 파인애플, 즉 항염 효과로 알려진 과일이 노화된 다리에 이렇게 해로울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칼륨과 근육 힘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2. 바나나, 근육 사기꾼.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준다고 들었지만 노인에게는 진실이 다릅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설탕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종종 몸이 인슐린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다리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식사 후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무겁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둔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특히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분 저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발부종, 발목 붓기 및 관절 뻣뻣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조용한 효과입니다.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먹지만 대신 조금씩 힘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즉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나나는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증을 더 자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아프거나 부어 있다면 종종 접시에 있는 과일을 살펴보세요. 바나나는 보이는 것만큼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육 지지 효과로 유명한 바나나가 이럴 수 있다면 훨씬 더 작은 것, 작고 달콤하고 무해해 보이는 것이 관절에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3. 포도, 작은 과일, 큰 염증 효과. 포도는 무해해 보이고 작고 즙이 많고 간식으로 먹기 쉽고 심장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포도는 조용히 다리 통증, 뻣뻣함 및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다량의 과당이라는 위험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간으로 바로 이동하는 일종의 설탕입니다.
그리고 간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방과 요산으로 변합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요산은 관절, 특히 발가락, 발목 및 무릎에 쌓입니다. 그것은 타는 듯한 부기, 왔다가 사라지는 통증, 부드러운 걷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스며드는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갑자기 뻐근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한 줌의 포도만큼 작은 것에서 비롯된 요산 상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당은 또한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더 많은 뻣뻣함, 더 많은 압력 및 더 느린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포도는 과식하기 너무 쉽습니다. 한 입 크기이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지만 깨닫기도 전에 2, 3컵을 먹게 되고 설탕은 빠르게 쌓입니다. 따라서 포도는 건강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화된 몸에는 조용히 다리 힘, 유연성 및 편안함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뻣뻣함과 부기가 더 심해지고 포도를 규칙적으로 먹고 있다면 이제 그 단맛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도만이 해를 끼치는 달콤한 과일은 아닙니다. 즙이 많고 다채롭고 수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물처럼 맛이 날 수 있지만 속에서는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4. 수박, 거짓 수분 공급자. 수박은 가볍고 상쾌하며 여름과 수분 공급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수분이 많은 과일이 조용히 여러분의 다리에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박이 수분 공급에 좋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가 낮으며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즉, 사탕처럼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는 그러한 지속적인 혈당 급증이 특히 다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노화된 몸은 인슐린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는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위에서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종아리, 발목, 무릎입니다. 먹자마자 다리가 피로해지거나 짧은 산책 중 둔한 통증, 사라지지 않는 발목 주변에 이상한 부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속에서는 달콤한 함정처럼 작용하여 조용히 다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즙이 많고 상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양을 먹습니다. 한 조각이 2조각, 3조각으로 늘어나고 설탕이 더 많아지고 부담이 더 커지고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것은 기만적입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혈당이 급증하고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다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노인에게 정말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 한 입마다 조용히 움직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최근 다리가 더 피로하게 느껴지고 수박이 식탁에 자주 오른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건강과 비타민C와 연결시키는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주스와 면역력 강화 음료에서 찾을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관절에 대한 산성 공격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아스, 오렌지, 관절에 대한 산성 공격. 오렌지는 밝고 신선한 냄새가 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접시, 주스, 건강보조 식품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그 감귤류 빛깔 뒤에 고통스러운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관절이 싫어하는 산입니다. 오렌지에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특히 몸이 이미 뻣뻣함, 관절염 또는 염증과 싸우고 있다면 조용히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지는 느낌, 엉덩이의 지속적인 통증, 너무 오래 앉아 있었을 때 다리가 어색하게 잠기는 느낌, 움직임이 적어지고 부기가 심해지는 것을 노티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 마시는 그 오렌지 주스 한 잔, 그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이 피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통증을 유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렌지의 구연산은 위뿐만 아니라 혈류로 들어가 관절의 민감한 조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천연 설탕과 결합되면 혈당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전신 염증입니다. 무릎, 발목, 종아리로 이동하여 모든 발걸음을 약간 더 무겁고 약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염증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오렌지가 무해할 수 있지만 혈액순환이 느리고 관절이 노화된 노인에게는 그 효과가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렌지가 항상 건강하다고 불려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과일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초록색이며 설탕이 적어 사람들은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엉덩이 통증, 무릎 뻣뻣함, 야간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청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6. 청사과. 다리 통증에 숨겨진 원인. 청사과는 깨끗하고 바삭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며 붉은 사과보다 덜 달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노인들에게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탕 함량이 낮은 현명한 간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청사과가 조용히 다리 통증, 뻣뻣함 및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사과산과 숨겨진 천연 설탕 두 가지에 있습니다. 먼저 사과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산은 청사과에 신맛을 주며 젊은 몸에는 괜찮지만 노화된 소화기에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벽이 더 민감해지고 사과산이 몸에 들어가면 조직, 심지어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사과를 먹은 후 엉덩이나 허벅지에 깊은 통증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무릎이 뻐근하거나 발에 둔한 화끈거림을 느낍니다.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이 쌓이고 통증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사과는 붉은 사과보다 덜 달콤하지만 여전히 천연 설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느린 노인에게는 그 설탕이 혈당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종아리의 피로감, 계단을 오를 때 쇠약감, 밤에 쥐가 나는 다리, 아침에 지속되는 뻣뻣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청사과를 종종 생으로 간식으로 먹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은 그 효과로부터 휴식을 취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순수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노화된 몸에는 청사과가 조용히 걷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관절을 더 뻣뻣하게 만들고 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순한 과일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열대 지방이 풍부하고 매우 달콤한 과일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망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7. 망고. 관절을 위한 설탕 폭탄. 망고는 부드럽고 즙이 많고 달콤하며 사탕과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따뜻한 계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망고가 다리 통증과 관절 쇠약으로 고생하는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심각한 설탕 덩어리입니다. 혈당을 빠르고 강하게 급격하게 상승시킬 만큼 많습니다. 30세 미만의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몸이 보통 그 급증을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같지 않습니다. 그 설탕 러시는 인슐린 급증으로 이어지고 그 후에는 급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될 때마다 몸에 염증이 쌓입니다. 어디에든 쌓이는 것이 아니라 관절 깊숙한 곳, 특히 무릎, 엉덩이, 발목 주변에 연조직에 쌓입니다. 다리에 서서히 무거움이 느껴지거나 저녁에는 발 주변이 붓거나 발가락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특히 신경 문제가 있다면 사라지지 않는 따끔거림을 노티스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가볍고 상쾌하고 무거운 식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몸은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설탕에 반응하고 그 설탕은 관절을 아프게 하고 걸음을 느리게 하고 다리를 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망고를 천연 간식이라고 믿고 먹습니다. 그리고 천연이지만 노화된 관절과 약해진 혈액순환에는 천연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보셨습니다. 모두 건강에 좋다고 칭찬받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는 유골까지 과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과일도 있습니다. 염증과 싸우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튼튼하고 안정적인 다리를 지지합니다. 다음으로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대신 먹어야 할 것, 치유적인 대안. 이제 피해야 할 과일을 알았으니 먹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올바른 과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합니다. 베리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는 항염 효과가 뛰어난 작은 과일입니다. 설탕 함량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혈당에 부드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부기를 줄이고 뻣뻣함과 싸우고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체리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섭취하세요. 체리는 실제로 요산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관절 통증과 통풍 발작이 줄어듭니다. 그것들은 아픈 관절을 진정시키고 발가락이나 무릎에 타는 듯한 느낌을 완화합니다. 한 그릇 가득이 아니라 체리 몇 개만으로도 진정한 안도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네, 과일이고 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내부 염증을 진정시키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슐린을 조절하여 혈당 급증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소화에 부담이 없는 것을 찾고 있다면 파파야를 시도해 보세요.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에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위장에 부드럽고 노화된 관절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약간의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설탕 급증 없이 부드러운 단맛을 제공합니다. 다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각각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몸과 협력합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부기를 일으키지 않으며 몸이 갈망하는 바로 그 힘, 균형 및 평화를 지원합니다. 과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몸의 필요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더 맑은 아침, 더 강한 발걸음, 모든 움직임 속에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마지막 생각, 격려 및 여러분만을 위한 메시지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건강, 힘,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고 치유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증, 뻣뻣함, 넘어질까봐 두려움 등은 조용히 찾아와 때로는 몸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도 작고 현명한 변화를 한 번에 한 과일, 한 끼 식사, 한 번의 선택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과일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먹기 시작하고 관절, 혈액순환, 힘을 지지하는 음식을 선택하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더 가벼운 발걸음, 더 편안한 아침, 통증 감소, 더 많은 자유. 이것이 두려움이나 제한이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아래 댓글에서 오늘 배운 것 한 가지와 실천할 준비가 된 변화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 지지합시다. 공유할 때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알림을 설정하세요.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튼튼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자유를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보호하세요.